네, 내년 보궐선거 공천길을 열기 위한 민주당 전당원 투표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투표율 26%, 찬성률 86%로 당헌 개정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대한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저 먼저 야당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죠. 박성중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네. 의원입니다. 아무튼 이제 내년에 공천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의 약속도 뒤집는 결정이다. 음, 그리고 그 국민한테 약속한 당은 네. 당의 헌법도 뒤집는 결정이다. 음흠. 한마디로 꼼수 결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80만 당원 중에 21만 명, 26%가 참여했습니다. 예, 책임 당원 중에 책임 당원, 아주 핵심 당원만 참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86% 했다고 이렇게 뒤집는데 예. 정말 뭐 아연 실세가 그런 결정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내용의 정당성 이전에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예. 근데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격이 나왔냐면 신동훈 최고위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게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홍준표 후보가 출마했고 그다음에 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또 나경원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느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렇게 반격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당은 대통령이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민한테 약속인 당헌의 헌법, 당헌에도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저희 당 사람들도 탄핵에 참여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 다 이거는 정치적 사건입니다. 네네. 이번 민주당 같이 완전 성추행이라든지 대단한 어떤 하자, 중대 하자가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격이 아니다. 네. 정치적 이용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요. 이 해석은 어느 도단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게 오히려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 아니냐 이런 논리를 폈는데 어떤 평가 주시겠습니까? 네. 뭐 비해 여성에게 사과도 하면서 그런 뭐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요. 예. 사실 그 박은순 시장 전 시장 사망 이후에 피해자에게 첫 공식 사과가 한 118일째입니다. 지금까지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화문 분양에서 님의 뜻을 기억하겠다는 2차 가해를 가해고 이번에 또 이렇게 해서 3차 가해까지 가하고 있는데요. 예. 뭐 유권자의 선택권 존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답은 이미 정해져 가지고 있고 네.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따라와라. 책임 당원 중에 책임 당원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 자세는 네. 정당한 자세, 공당의 자세는 아니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현실 영역으로 좀 그 진입을 해서 지금부터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네네. 아무튼 민주당이 이제 공천을 결정을 했다고 전제하고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네네. 자, 만약에 지금 그 어제의 전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혹평을 해주셨는데 이런 어떤 평가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표심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확신을 하세요?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들이 잘 판단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번 그 당원 중에 74%는 참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일부 그 어떤 댓글이라든지 트윗들을 보면은 선량한 민주당원들도 부끄러워하는 소리가 많다. 네. 자괴감 있는 뭐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낙연 민주당 그 대표는 가장 도덕적으로 유능한 후보를 찾아서 유권자 앞에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던 원인이라든지 보궐선거에 공천을 내기로 했던 이 과정에 대해서 도덕적 후보를 내세움으로써 일정하게 상쇄시키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네. 그 원인을 상쇄할 만한 인물을 뽑아서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뭐 경선준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예. 지난 금요일은 부산에서 공청회가 있었고 이번 주 금요일은 서울에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추행 등 도덕성을 강한 어떤 자질을 가진 그런 검증을 통해서 또 박은순 전 시장이 잃어버린 10년을 통해서 제대로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 예. 그리고 천만 서울시가
경쟁력을 세계의 어떤 도시와 비교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도 내세우려고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을 좀 인터뷰 모신 이유가 바로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인데,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그 뭐 부산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서울로만 좀 한정을 했을 때 어떤 네네. 당에 대한 지지세라고 할까요? 판세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의원님?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들이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저희들이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아주 팽팽하게 서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어떤 10년의 어떤 잃어버린 실정, 네. 그 아울러서 이번에 그 어떤 보궐선거를 성추행이라는 이런 중대 어떤 하자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저희들 인물만 제대로 선택한다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싸워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도덕선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그럴 가능성도 아무래도 크겠죠. 원인이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후보를 공천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런 말씀이시고. 네네. 당연히 그것은 기본이고 예. 거기에 플러스해서 전문성, 예. 철학과 비전, 예. 어떤 강력한 어떤 정책 의지 이런 걸 가진 분을 선택해야 되겠죠. 뭐 그래서 여성 후보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관측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여성 후보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도 되겠지만은 네. 종합적인 판단에서 경쟁력을 가진 후보가 돼야 되겠죠.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뭐니 해도 집값하고 세금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무래도 서울 시민들이 가장 아프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예. 지금 집 관련 아니겠습니까? 전세난 이런 관련해서 네네. 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 아울러서 집을 가진 중산층 뭐 이런 분들은 네. 세금이 너무 올랐습니다. 올라도 예. 세금이 1년에 10% 이상 오른다는 것은 이것은 징벌적 과세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파고들 수 있는 그 테마가 되기 때문에 예. 그게 정통한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아 거기에 정통한 후보. 네. 네. 그러면 좀 두 가지를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지금 그 민주당하고 정부가 재산세 감면 기준을 놓고 이제 그 계속 협의를 하다가 공시가 6억 이하로 이제 잠정 합의했다는 보도가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네. 뭐 이게 일각에서 선거용 아니야 이런 뭐 해석도 하던데 이게 좀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른바 약발이 먹힐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런 전략을 세우겠죠. 네. 지금 서울시의 그 중위가 예. 아파트 중위가가 9억입니다. 예. 6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서민층 이하는 민주당 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쪽에 충분히 어떤 비중을 두고 아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일정하게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 일부 영향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들은 뭐 9억이든 아니면 9억 지금 고가 주택이 9억으로 이제 뭐 그 종토세 이런 관련해서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15년 전에 결정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당 같은 경우는 한 12억 정도 올려야 된다. 아. 그 이하에 있는 그 모든 그 주민들에 대한 세금 관련해서는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 입장은 12억이었어요? 예, 뭐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고 우리 당의 많은 사람들이 9억을 고가주택 기준 9억을 12억까지 올리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지금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게까지도 확장돼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고 또 우리 당에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조은희 서울 그러니까 서초구청장이 9억 이하 그러니까 재산세 절반으로 깎아주는 방안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중에 하나의 방안이죠. 그래요? 예. 여러 개의 방안 중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9억까지 지금 정부가 6억이니까 네. 뭐 조은희 구청장이 이제 9억까지 한다니까 9억의 개념도 좋고 네. 저희들은 그보다 더 확대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이시다 보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어제 막걸리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자리에 이제 권영세, 박진 의원, 그다음에 김성태, 김용태, 나경원, 이해운 전 의원, 여기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등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른바 네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으로 꼽히는 사람들인데요.
아까 이야기를 했던 어떤 도적 선거라든지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정통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중에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막걸리 자리는 그런 자리보다요. 네. 그 기존에 서울시에서 3선 이상 했던 분들, 그 현직이든 전직이든 네. 그런 분들한테 그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앞으로 서울시장을 어떤 사람을 선택하면 좋겠는지 사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자질 어떤 그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어제 그 자리는 그렇게 후보군을 보고 만난 자리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당 밖에 영입 이야기도 나오던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지금 당내뿐만 아니라 당 외까지 그 외연을 확대해서 예. 범야권 인사, 범야권의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인사를 골라야죠. 안철수 대표도 그럼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당연하죠. 포함돼야죠. 포함돼야 된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이었고요.